헬로 마이 박스들, 여러분들은 드라마 보세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지 동백꽃 필무렵을 정말 재밌게 보고 가끔이지만 드라마 정주행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은 다 요즘에는 25, 21알이를 하다가 종영하고 욕을 정말 뒤지게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욕을 해도 주인공 남주혁이 정말 잘생겼다는 말은 남녀노소로 동의하는 반박시 맞짱 뜰만한 말이잖아요. 근데 남주혁 잘생겼지만 과거 페이스북이나 SNS에 짤로 돌아다니는 것 중에는 이렇게 생긴 애들에게 잘해줘야 하는 이유, 남자 연예인 정변 레전드 등으로 여러 과거 사진 짤이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도 앞서 말한 연예인 과거 졸사가 떠돌아다니고 외국에서 마에 16세를 겪고 정변 역변 갈리는 것처럼 거의 바꿔치기 쇼를 방불케 하는 마법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는데요. 근데 그런 주제로 톡하다가 작화만 바꾸면 되는 미디어 컨텐츠인 애니메이션에서는 얼마나 많은 캐릭터들이 변신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 오늘은 애니메이션 속 정변, 역변, 안 긁은 복권 등 여러가지 반전 캐릭터들에 대해 시입을 해보겠습니다. 다니, 입상영, 로데, 맘내, 한득가, 치잔데, 말무와, 돈을 오, 고경. 안 긁은 복권, 역변 등으로 불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캐릭터들의 생김새가 갑자기 우리 박스들 마냥 존잘 존예가 되거나 혹은 갑자기 개싹 못생겨지는 단어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과정은 애니메이션 설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면서 얼굴이 바뀌거나 혹은 작화 자체가 바뀌어서 거즘 다른 사람이 됐다고 봐도 될 정도로 뒤바뀐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작화 차이보다는 캐릭터의 성장 과정에서 보여준 외관 변화를 중점으로 씹으려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캐릭터는 그 남자 그 여자의 토나미 타케우미, 한국어 차세호입니다. 세호는 애니 기준으로 정모 나림 커플의 에피소드쯤인 애니 후반부에 등장한 캐릭터로 주인공 은서와 성준이가 다니는 학교에 전학 온 집 잘 살고 운동 잘하고 얼굴까지 잘생긴 금발 태닝 양아치 관상입니다. 어쨌든 그런 금태양 관상의 세호는 얼굴값 하듯이 성준이의 여친 은서와 여러가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 티격태격하면서도 금세 친해지게 됩니다. 허나 관상의 금태양이라 성준이의 눈에 보이는 둘의 모습은 친구 이상으로 보였는지 가뜩이나 인생에 불만 많던 성준이는 딥다크 성준으로 암묵진화를 냈죠. 그래서 나온 게 그 남자 그 여자를 검색만 해도 나오는 사람 하나 죽일 것 같은 모습의 성준이죠. 이런 식으로 극중 초반에 투입돼 주변 인물로서 풍파도 주고 일도 잘 해결돼 결국에는 끝까지 주변 인물로서 나왔던 세호. 하지만 이런 완벽해 보이는 세호는 과거에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저번 그 남자 그 여자에 잠깐 언급했던 초등학교 시절 앙수 커플이 앞서 말한 세호 남가영 커플입니다. 과거 세호는 지금과 같은 엄친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뚱뚱하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는 왕따를 당하는 등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구해준 가영이. 하지만 가영이는 그때부터 도와도 줬지만 대부분 꼬봉으로 쓰면서 세호는 힘든 학창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세호는 이사가기 전에 가영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나한테 신경 써줬어?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저 선생님이 챙겨달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나는 쟤한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전학을 간 사이 몰라보게 금발태닝 엄친아로 살을 빼고 돌아온 세호. 그러면서 세호는 가영이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영이 앞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복수를 도모합니다. 하지만 싸우면서 정분난다고 둘은 가까워집니다. 역시 될 놈 될 씨. 그리고 그러면서 세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가영이에게 느낀 감정은 복수나 원한이 아닌 한 여자를 사랑하는 짝사랑이라는 것을. 그 후에는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연인 사이가 돼 친구끼리 약속한 졸업여행도 쌩까는 싹수노란 모습을 보여주고 해외를 돌아다니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며 끝사랑을 보여준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동심파괴 쌉 가능한 퍼킹 덴티스트, 혼전 임신, 의분남매의 사랑 같은 무거운 주제를 가진 그 남자 그 여자에 나온 사랑 이야기와 달리 가벼운 초등학교 앙숙 출신이라 저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 남자 그 여자의 모든 캐릭터는 주연 못지않게 매력적이라 전혀 극을 해치지 않고 거기에 컨셉도 복수를 하기 위해 몇 년 만에 몰라보게 달라져서 나타난 모습은 마사문의 리벤지라는 요즘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런 컨셉을 보여줄 만큼 재밌는 컨셉입니다. 이렇게 복권을 긁었는데 기억자가 아닌 디귿자가 나온 세호. 이걸 보던 시청자들도 과거 모습을 보고 맘마미야를 외칠 정도였는데요. 근데 이런 안 긁은 복권인 캐릭터는 또 있습니다. 그건 원피스의 코비. 코비는 1화에서 첫 등장해 대충 230화 정도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더러운 루피가 그 어떤 동료보다 처음 만난 캐릭터로 처음에는 안경 겁쟁이라는 컨셉을 충실히 지키며 매사 부정적으로 봤지만 그 시절 루피의 겨우 모자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90년대 감성의 로망 연설을 듣고 다시 한번 해군에 도전하고 다사다난한 사건을 겪어 겨우겨우 해군기재 자빌꾼으로 들어간 해군계의 스트리트 출신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후에 NES 로비 편이 끝나고 나타난 코비는 구라치지마 작가 새끼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존자리가 되어 있었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런 세상 찌질하게 보이는 캐릭터가 없을 정도로 비중이 없어 보이지만 후에 68화쯤에 해군 영웅 거프에게 상처를 입힌 디키손 모건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고 헤르메포가 인질로 잡히고 해군은 헤르메포째 날려버리려는 느그 해군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헤르메포를 구하기 위해 코비가 대포를 맞고 그 모습을 보고 미래의 세상을 바꾸는 10초를 받는지 거프는 둘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같이 끌려가는 헤르메포와 같이 피나는 수련으로 슬림한 패션 근육질의 몸과 거프의 윌 스미스 경락 마사지 얼굴 축소 수술까지 끝내 현재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거기에 앞서 말한 잘생긴 캐릭터성뿐만이 아니라 코비는 능력도 출중한데요. 현재 시점 코비의 계급은 대령입니다. 2년 전 스모커랑 같은 직급이죠. 알비다 가판닦기 하던 스트릿
스트리트 출신이 2년 만에 대령까지 가버린 기적의 승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코비의 승진은 당연한 결과인데요. 일단 스트리트 출신이긴 해도 거두었던 게 짬 중사보다 강력하다는 짬 중장 거프입니다. 이게 별거 없는 짬도 아니고 전직 원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레전드 짬입니다. 거프의 짬은 현직 원수도 가만히 못 두는 짬으로 그런 사람 밑에서 매일같이 윌 스매시급으로 주먹 세례를 맞으며 훈련하니 기술이 늘 수밖에 없고, 인맥도 거프 친구가 전직 원수고 몇몇 해적들이랑 같은 시간대에 살았으니 해군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 거프입니다. 쉽게 말해 한 달이 걸치면 전직 원수랑 연결되는 인맥입니다. 거기에 현직 원수에게는 미운 털이긴 해도 전쟁터에서 눈도장도 찍었고, 거기에 원수인 아카이누, 한국어로 빨개 아저씨 밑에 있는 중장놈들은 건들지도 못하는 짬중장 말고는 다 어디 하나 나사가 빠진 애들밖에 없고, 이미 성장판은 옛날에 막힌 해군의 암흑기 그 자체인데, 코비는 현재 기준 루피보다 한 살 어린 18살이라 아직도 성장 중인 성장판 열려있는 캐릭터죠. 이처럼 어찌 보면 코비는 최고의 인재상입니다. 이런 실력부터 얼굴까지 모든 게 완벽한 코비. 하지만 제일 놀라운 건 현재 나이는 루피보다 한 살 적은 18살이라는 건데요. 거기에 자신의 신념은 끝까지 밀고 가 현재 대령으로 장교의 위치에 있는 코비. 이렇게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슈퍼 루키 수준의 실력까지 쌓은 긁지 않은 복권이었던 코비였는데요. 허나 코비나 세호처럼 과거의 못생긴 모습에서 잘생긴 모습으로 바뀐 정변도 있지만, 애니메이션에는 역변의 모습도 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작화의 차이로 바뀔 수도 있지만, 원피스에 나왔던 대부분의 역해들이 열매를 잘못 먹었는지 아따케노 유메노하는 해적질이 그렇게 빡센 건지 대부분 역해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상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만화에서는 꽈배기 에일리언 대가리 할아버지가 알고 보면 젊은 시절 한 난리마던 캐릭터라는 뭐 씨발이 절로 나오는 개 말같지도 않은 설정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나 오늘 알아볼 역변 캐릭터는 후르츠 바스켓의 노란 토끼 모미지, 한국어로 송가을입니다. 이 캐릭터는 후르츠 바스켓에 등장하는 미친놈들 소굴이라 쓰고 송시 가문이라고 있는 곳에 소속된 인물로, 이 만화가 공감성 수치가 미쳐서 사람들 답답하게 만드는 주인공 수정이라는 캐릭터로 그 가문 사람들의 12지 동물로 변하는 저주와 트라우마를 치료해주는 송시 가문 으라차차 트라우마 갱생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힐링하게 해주는 힐링물입니다. 그리고 송가을이라는 캐릭터도 토끼의 저주에 걸려 이성과 접촉하면 토끼의 모습으로 변하는 캐릭터입니다. 허나 그런 저주가 있음에도 토끼하면 생각나는 귀여운 모습처럼 가을이도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을이는 저번에 말한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에피소드의 얘기만큼 슬픈 사연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금발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아버지는 송씨 가문의 사람, 어머니는 외국인 혼혈인 가을이. 거기에 아버지는 일단 집안 빵빵한 송씨 가문 사람이고, 가을이네 집 자체도 집사까지 딸려있는 모습에 가을이 자체도 엄마 아빠 유전자를 고루고루 잘 받아 떡잎부터 남다른 매력적인 외모에 엄마 아빠 닮은 귀여운 여동생까지 있는, 겉으로만 보면 모든 것에서 뛰어난 엄친하지만 가을이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건 엄마가 자기를 모른다는 것. 앞서 말했듯 소마가의 저주 때문에 저주를 받은 이들은 모두 동물로 변할 수 있는데, 가을이의 엄마는 아들이 토끼가 된 모습에 충격 먹고 결국에는 아들을 괴물 취급하며 자신이 괴물을 낳았다며 망가져갔습니다. 그런 상황 너를 잊어버리면 엄마가 괜찮아질 거라는 말을 그 누구도 아닌 아버지에게 들은 가을이. 하지만 그럼에도 그 기억을 추억이라고 말하며 고달파도 언젠가는 그 추억을 이겨낼 만큼 성장하길 참고 기다리는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가을입니다. 그러면서 후에는 병신 같은 무친년이 있는 소마가의 집안에 물들지 않고 잘 자라준 가을이. 근데 그러면 얘가 왜 역변이냐 이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투니버스에서 했던 구작 버전만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2019년부터 나온 신작 버전에서 가을이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 모습이 이렇습니다. 귀여움의 상징이던 곱슬머리는 고데기로 폈는지 찰랑거리고, 키도 무슨 홍삼 잘못 주워 먹어서 급성장을 했는지 여기 나온 웬만한 캐릭터는 그냥 씹어먹는 모습을 보여주죠. 거기에 귀염상에서 미남상으로 바뀐 얼굴까지. 이렇게 다른 의미로 역변이 되어버린 캐릭터인 송가을. 오늘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나온 역변 캐릭터들에 대해 시입을 봤는데요. 솔직히 코비의 윌 스매시크 경락 마사지 결과물과 계속 승진에 대해 떠들 생각에 너무 신났는데, 갑자기 누가 모미지도 넣어보라고 해서 모미지 서사를 다시 보니 어찌 보면 후르츠 바스켓에서 가장 슬픈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저런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고, 그 저주 때문에 사랑하는 동생은 자기를 모르고, 아빠는 엄마를 잊어버리라고 하고, 엄마는 자기를 괴물 취급하며, 뒤에서는 자신을 제외한 가족을 지켜보는 것밖에 못하는 가을이의 서사. 그럼에도 병신 같은 소마가의 당주를 1도 안 닮은 모습을 보여주며 잘 자란 가을이가 많이 신경 쓰였는데요. 그래서 후르츠 바스켓 해달라는 분들 많은데 제가 정주행하는데 오래 걸리니 좀 기다려주세요. 이거 밀당이에요 박스들. 오늘은 여기까지.